자, 사회시간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118쪽에서 121쪽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배우고 있고요. 오늘 배울 내용,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사회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40년간의 서울의 변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놀라울 정도로 빠른 경제 성장과 생활 모습의 변화를 볼 수가 있죠.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우리나라는 불과 40년 만에 믿을 수 없는 경제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서울의 모습만으로 비교를 하지만 지금 1950년대의 모습 보면은 저희 우리나라 지금의 시골도 저런 모습은 아니겠죠. 그런데 저게 서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워온 대로 정말 정부와 기업과 우리 국민들의 노력으로 점점 발전해 나갔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을 불러일으켰고요. 전쟁 뒤에 당장 망해도 이상할 것 같지 않던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초고속 경제성장을 보여왔죠. 자, 국민 총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950년대 5,000원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40년 뒤인 1990년대 460만원 정도로 약 900배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 성장을 하는데 걸린 기간을 다른 나라들은 얼마나 걸렸을까 살펴보면은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보통 200년에서 30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진짜 놀라운 성장이죠. 어마어마하게 빠른 경제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다른 나라가 200년 정도 걸린 경제 성장을 우린 40년 만에 해냈고, 그 얘기는 200년에 걸쳐서 경제성장 과정, 산업구조가 변하면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사회 문제들 역시도 40년 동안에 다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회 문제들이 나타났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젊은 청년들을 도시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부만이 살 길이다 이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자식들을 도시로 내보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이제는 농촌에서 70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농가 인구의 30%를 넘어서고 50세 이하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 농업 생산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환경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산업 단계들을 쉬지 않고 거치면서 빠르게 경제 성장을 했지만 그만큼 환경 문제 역시 심각해졌습니다. 자, 1994년 성수대교, 한강다리인 성수대교가 끊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게도 저렇게 다리가 뚝 떨어져서 마치 칼로 절단한 것 마냥 끊어지는 엄청난 사고였죠. 이듬해인 1995년에는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서초동 하면 우리나라 대법원이 있고 또 고등법원이 있는 곳이에요. 자, 두 사고 모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완공하기 위해 서두르다가 부실하게 공사한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빨리 하면서도 정확하게 한다면 좋겠지만 빨리 하느라고 놓치는 부분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결국 대형 사고를 불러오게 된 거죠. 뒤를 돌아보지 않은 경제 성장은 결국 우리나라의 외화를 바닥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1997년 11월 우리나라는 국제금융기구인 IMF에 긴급자금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른바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눈부시게 성장을 거듭하던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10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되었고, 국내 주요 30대 대기업 중에서 무려 17곳이 부도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려야만 했습니다. 자, 또 다른 사회 문제, 빈부격차를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영화 기생충을 보셨나요? 빠른 경제 성장은 사회 소외계층을 충분히 배려하고 돌볼 시간을 주지 못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4번째로 소득 불균형이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소득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 불균형이란 소득 수준이 상위 10%인 사람과 하위 10%인 사람의 소득 수준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 차이가 약 5배가량이 된다고 하네요. 자, 우리나라 경제는 우리 배운 대로 2018년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은 1인당 국민 총소득 3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4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잘 살게 되었을까요? 자, 사실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소득은 대략 17,000달러, 우리나라 돈 1,8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국민소득은 우리나라 전체가 벌어들인 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거예요. 반면 가계소득은 거기서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제외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빠른 산업 발달과 경제 성장을 위해 대기업 중심, 기업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도모했어요. 그렇게 해서 빠른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계소득과의 격차는 그만큼 커졌죠. 농업과 소비재 산업이 경제의 중심이었을 때에는 안 쓰고 안 먹고 아끼는 것이 잘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는 열심히 하는 것이 미덕이었어요. 남들보다 덜 자고 더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이 잘 사는 길이었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불리는 요즘은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이것이 지혜롭게 일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40년 동안에 이 3단계를 다 거쳤잖아요. 결국 한 집에 이렇게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온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녀 세대가 한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오늘날의 세대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빠르게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면서 어떤 사회 문제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짚었어요. 사실 이거 외에도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외계층 문제들도 있고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자,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 성장만큼이나 많은 사회 문제들, 그리고 이 사회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내야 하는 숙제를 오늘날 우리나라는 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렇게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